나는 30살에 홈쇼핑 분장실에 취업을 했다. 그 시작은 부산의 한 점쟁이 때문이었다. 때는 2011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한 지 6년 차. 내가 맡는 프로젝트들은 모두 빠그러지고 온 세상이 나를 억까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부산의 유명한 철학관을 찾았다. 너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일 해야 돼. 저 이 일 6년 했는데 제 길이 아니라고요? 허허, 양반아,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은 없어. 근데 돈이 안 돼. 그 말을 듣고 다음날 바로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다. 저 그만두려고요. 아니 6년이나 잘 다녔는데 왜 그만둔다는 거야? 메이크업 하려고요. 그렇게 퇴직금으로 메이크업 학원 등록을 했다. 그리고 당장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콜센터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두렵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잘 될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8개월 동안 메이크업을 배우고 운 좋게 홈쇼핑 분장실에 취업을 했다. 내 나이 30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처음에 미대에서 공예과를 나왔어요. 도자기를 전공했고요. 졸업 후에 현실이 좀 막막했고,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생활환경 디자인이라는 걸 전공하면서 교수님이 될 수 없다라는 현실을 느꼈죠. 저는 천재가 아니었거든요. 교수님 방에 있으면서 붓비로 3D 맥스, 캐드, 일러스트, 포토샵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배워서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저랑 맞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던 6년 차에 맡는 프로젝트마다 자꾸 다른 회사에 뺏기는 거예요. 진짜 온 세상이 저를 억까하는 기분이었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우연히 찾아갔던 부산의 철학관에서 들은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6년째 하고 있는데 제 길이 아니에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양반아,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은 없어. 근데 돈이 안 돼. 이 한마디가 머리를 꽝 하고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고 영업, 유통, 임의용이 잘 맞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말했던 메이크업이 떠올랐어요. 꽃정, 너 메이크업 해봐. 진짜 잘할 것 같아. 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려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국비로 배웠다고 했잖아요. 메이크업도 배우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홀린 듯이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전화를 하고 강남의 방송국 이름으로 된 미용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타이밍일지도 모른다. 그때 제 나이는 30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죠. 그때 제 인생의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25이 넘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부모님께 손은 벌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방에서 연구조교로 일할 때 너무 많은 현실의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연구조교로 있는다는 게 학교에서 돈이 나오긴 하지만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었거든요. 교수님 방에 있어 보니 제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느꼈고 엄청난 예술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예술적 재능이 있다고 해도 저희 엄마 아빠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셨거든요. 아빠가 사장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이 교수님,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미술이더라고요. 그렇게 취미생활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는 30대 중반에는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 메이크업으로 전업을 하고 나서는 돈이 없잖아요. 퇴직금으로 학원 등록비로 다 썼고요. 최소 6개월이라는 과정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 6개월 안에 저는 최대한 많은 걸 배워서 바로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학원에서는 옳다구나. 이런 호구가 어딨나. 와서 가서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저한테 너 원장님 코스가 있다고. 메이크업 잘할 거라고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셨거든요. 근데 학원을 다니는 동안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끝에 학원 근처에 도보 10분
근근거리에 있는 콜센터에 다니게 됩니다. 콜센터도 처음엔 그냥 카드사 콜센터인 줄 알았어요. 전화해서 유효기간 다 됐으니까 요거 교체하세요 하는 콜센터들은 훨씬 일이 수월하고 영업이다 보니 건수에 비례해서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호프집 같은 곳에서 서빙 알바나 뭐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월급 150만 원씩 주는 콜타임 3시간 반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그곳이 훨씬 혹하는 곳이었어요. 정말 3시간 반만 일하면 되는 줄 알았죠. 콜타임 3시간 반은 생각보다 채우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고요. 진상도 진짜 많았어요. 전화해서 그냥 바로 끊는 사람이 1번 제일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깔끔해요. 안 받거나 그냥 바로 끊거나. 이게 사람이 마음이 전화를 받아주면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주면 가망 고객이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그 사람한테 또 전화를 해요. 그냥 끊는 경우가 제일 감사한 경우. 근데 2번은 듣다가 욕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 자기네들이 마케팅 수신동에 했으니까 전화하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제가 일했던 콜센터는 저는 롯데홈쇼핑인 줄 알았어요. 홈쇼핑 콜센터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동양생명이라는 보험회사 콜센터였죠. 거기서 보험 공부를 하게도 됐고 보험 공부하면서 제 인생을 좀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가장 많은 거절을 그 8개월 동안 당했거든요. 매일매일 거절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멘탈도 엄청 세진 것 같아요. 그 8개월의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고의 시간이고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버티면서 저는 홈쇼핑에서도 힘듦을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콜센터에 다닌다고 하면 보통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숨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영업이다 보니 정말 많은 돈을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극을 받았죠. 아, 내가 정말 나중에 메이크업을 못하더라도 전국 팔도 어디 가서 못하는 일은 없겠구나. 나는 다 잘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같은 실에 근무하던 언니가 내가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다.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고 진짜 너무너무 진상도 많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 너 하지 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너랑 달라. 이 바닥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만 듣고 싶어. 실패한 네가 나한테 해주는 얘기는 힘들다만 들을게. 내가 겪어보고 내가 그만둘 때까지는 너의 말은 제 선택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콜센터를 다니면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을 다 들으면서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지금의 시간을 버틴다. 또 재밌는 건 사주쟁이 아저씨가 영업, 유통, 임용이 잘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콜타임 3시간 반만 채우면 150만 원을 준다는 이 영업 집단이 6개월 동안은 150만 원을 보장해주지만 내가 그 이상을 하면 돈을 더 주는 거예요. 한 달은 최대한 3시간 반만 시간만 떼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했던 친구들 중에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간 안에 계약을 여러 건 따내고 그러다 보니 저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는 걸 보고 나니까 이게 조금씩 약간 승부욕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게 요령도 생기고요. 승부욕이 생기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배운 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힘이 생각보다 많이 영향력이 있구나.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온 우주의 기운은 긍정으로 바뀐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나는 오늘 한 건 계약을 딸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날 그 달에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은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콜센터를 다니던 중에는 가장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요. 그렇게 돈을 벌어보니 아, 세상에 못할 건 없구나. 6개월 보장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 한 2달 정도를 더 다녔거든요. 그때는 제가 한 만큼 버는 거예요. 콜센터에서는 좀 더 다니는 게 어떻겠냐. 너 재능이 있는데 이거 더 해봐라 했지만 그때 저는 홈쇼핑 분장실에 취업이 돼서 겸사겸사 보험회사 콜센터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처음 들어갈 땐 내가 이것까지 하나? 내가 사람들한테 스팸 전화를 건다니 라는 마음을 먹게 됐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청담에서의 샵 생활도 없었고 막내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메이크업을 해놨을 때 완성도는 비슷한데 기초가 모질했던 거예요. 화장이 무너진다거나 좌우 대칭이 안 맞는다던가 내지는 속눈썹이 떨어진다던가 베이스의 유지력이 떨어진다던가 어쨌거나 완성도는 비슷하게 어떻게 만들어 놓는데 기초의 부재나 제가 모질한 점들이 자꾸 하나둘씩 튀어나오더라고요. 샵 생활을 어릴 때 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기초도 모질었지만 기본의 애티튜드라고 해야 되나? 그 막내 시절에 해야 할 본분을 잘 몰랐던 거죠. 퍼프를 빨아 놓는다던가 기초들이 저한테는 없었던 거죠. 왜 각자 자기 퍼프는 자기가 빨아야지 저 선생님 퍼프를 내가 빨아? 약간 그랬거든요. 독립된 디자이너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당탕탕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분장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자리에 앉으면 똥 밟은 거란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메이크업을 받아봤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선생님들을 거쳐서 만나봤겠죠. 그러다 보니 제자리에 앉으면 똥 밟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오기가 생겼죠. 다른 선생님들이었다면 더럽고 치사해 그냥 그만둘 거야 하겠지만 저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짐했죠. 내가 너를 꼭 너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맞추고 꼭 널 버릴 거야. 한 번은 날 찾을 때 난 너 버리고 말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저의 모질한 기초를 새벽에 홈쇼핑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오후에 논현동에 언니들 샵이라고 하는 샵들에 알바를 다녔어요. 그 시절에 메이크업의 유지력의 끝은 논현동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베이스만 하길 원하는 샵들이 있었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쌤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매출이잖아요. 1번은 1, 2번 파운데이션을 5대5, 6대4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건성 피부는 어떻게 깔고 지성 피부는 어떻게 깔고 코 수술이 되어 있는 언니들은 어떤 제형의 제품들을 어떻게 깔아야 하는지 나름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제 거화 시키고 다음날 홈쇼핑에 출근하면 전날 내가 해본 그 언니들의 베이스를 다음날 내 손으로 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실력도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장실 선생님들이 대거 많이 바뀌고 난 후에 제자리에 앉으면 똥 밟은 거라고 했던 그녀가 저를 찾는 거예요. 꽃정쌤 나 메이크업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말했죠. 죄송해요. 선배님 오실 시간이라서요. 제가 못 해드려요. 그렇게 그녀는 화면에 아주 꼬막 눈에 못생김이 그녀의 얼굴의 단점을 다 드러낸 채로 화면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이겼다. 결국은 내가 해냈다. 여기가 알바 오던 샵이었어요. 홈쇼핑 분장실에서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건 선생님들이 정말 투잡, 쓰리잡을 많이 뛰고 계시더라고요. 오전에 방송국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개인 샵을 가지고 계신다던가 샵인샵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오후에 분장실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웨딩이나 이런 돌잔치 샵들에서 알바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바깥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제 몸값이 궁금하더라고요. 알바를 다녀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꽤나 잘하더라고요. 왜냐면 강남 일대에 웨딩샵이었는데 별표가 막 한 5개씩 붙어있는 신부님들이 저한테 와요. 그 샵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손님들을 저한테 주는 거죠. 되게 예민하신 신부님이다. 자기네 샵 손님이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감당을 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저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맡아달라고. 또 막상 만나보면 그 손님들이 그렇게 엄청 진상은 아니거든요. 그냥 원하는 그 무언가를 알아차려주고 그대로 실현해주면 되는 건데 고집을 부리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내가 하는 게 예쁜 거야? 나는 전문가야?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런 것들 때문에 손님들과 어긋나거나 잘 안 맞는 클레임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생각보다 그들이 말하는 그 예민한 손님들은 저한테 그렇게 예민한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알바를 많이 다니게 됐는데요. 알바를 다니다 보니 일당으로 받는 게 너무 짜치는 거예요. 샵을 하는 선생님들은 특히나 웨딩이나 이런 쪽은 한 명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일을 하는 선생님들은 하루 일당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일급을 받지만 그것도 되게 살짝 짜침의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요구했어요. 저 인당 주세요. 저 인당 주시면 알바 갈게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의아해 하시고 안 부르시다가 자기네들이 감당이 안 되는 손님들이 생기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생각보다 진짜 잘하는구나.
제가 샵을 차리게 된 계기는요,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 자주 써주던 친구의 샵에 알바를 자주 왔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이민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샵에서 저의 단골 손님들도 꽤나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뭐 헤어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저를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도 있는데, 지금인가? 지금이 그땐가? 그때 그 점쟁이 아저씨가 36에 진짜 많은 돈을 번다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샵을 인수하게 됐고요. 지금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샵이 되었습니다. 이 샵 인테리어 할 때도요.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잡는다거나 매장 외부에 적혀있는 세상에 못생긴 여자는 없다. 단지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이런 문구나 위치 이런 걸 저랑 같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샵을 오픈하게 됐어요. 회사 다닐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회사는 매 시간마다 사람들이 오고 매 시간마다 북적북적 되잖아요. 근데 샵에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매번 만나던 손님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들이 처음에는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콜센터에서 내공이 쌓인 덕인지 손님들을 상대하거나 손님들이 조금 무례하게 말한다거나 그런 행동들이 있을 때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탄에서 제일 오래 살아남은 샵이 되었던 것 같아요. 횟수로 8년이나 되는 동안 샵을 운영하면서 마케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입소문으로만 이 동탄이라는 지역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 메이크업 진짜 잘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고 내 메이크업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사람들이 너 메이크업 잘해, 해봐 했던 것처럼 요즘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너 유튜브 해봐, 너 유튜브 진짜 잘할 것 같아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으로 전업을 했을 때처럼 왠지 모르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쌓아온 실전의 노하우, 청담이 아닌 막내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지 않은 야생의 노하우, 그리고 쉽게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노하우들, 제가 알고 있는 꿀팁들, 똥손도 따라할 수 있는 메이크업 팁, 많은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일일이 손님들한테 1대1로 가르쳐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제 노하우를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요, 예뻐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실전 메이크업,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충분히 예뻐질 수 있는 가성비 추천템, 분장실에서는 30, 40대를 가장 많이 다뤘다면 샵을 하면서는 40대 이후에 중장년층, 7, 80대의 소녀 같은 여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대별로 들을 수 있는 메이크업 꿀팁들, 제가 느꼈던 현장의 이야기들, 그리고 동네 장사 8년 차에 제가 들려주는 현실적인 조언들, 연애 조언, 생활의 꿀팁 등 제가 알고 있는 꿀팁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저보고 너 진짜 유용하다고 하거든요.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을 솔직하게 나눠서요, 우리 꽃정 언니 진짜 찐이다를 느낄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